네, 이번에는 구독자님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주영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이 3월 13일에 댓글로 질문을 주셨고, 제가 답글을 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답글을 쓰고 있는 사이에 댓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좀 질문을 기억을 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이주영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님께서는 올해 초부터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을 시작하셨고요. 최근에 성공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성공을 하시고 계속해서 30분 달리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나름 만족하면서 달리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대회도 나가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리면서 속도를 조금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다리가 무거워서 속도가 잘 안 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0분 달리기 성공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려면 살짝 그 부하가 걸리는 약간 강도가 높은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별도의 근력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달리기의 강도를 조금 높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동일한 속도의 달리기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실 서서히 저희들 기량이 오르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시간 오래 걸려도 크게 문제 없이 몸에 부담 없이 부상 없이 기량이 올라간다는 장점은 또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회를 앞두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맞춰서 함께 성장을 하고 싶다면은 혹은 순수하게 기량 향상에 욕심이 난다면요, 그때는 강도를 조금 높여서 달리기를 하시거나 별도의 보강 운동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강도를 높여서 달리기를 한다. 이거는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하나는 시간이나 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달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달리기의 속도를 높이거나 오르막을 오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혹은 거리 내에서 부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은요, 서로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둘 다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거리나 시간을 늘리는 것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달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거든요. 거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 거리를 채워야 되니까 심적 부담이 상당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래서 저는 시간을 늘리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우선 지금 30분 달리기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1시간 달리기까지 지속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마침 1시간 달리기 도전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있긴 한데 이게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또 앱으로도 만들 예정이라서 아마 한 가을쯤 되어야만 좀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매주 5분씩 시간을 늘려서 60분까지 달리는 걸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역시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저 시간만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1시간까지 늘렸다면 그 후에는 시간을 다시 40분 정도로 줄여서 달리기를 하시되 이번에는 페이스, 그러니까 속도를 아주 살짝만 올리면서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로 하는 페이스가 있다면은 현재 페이스에서 그 페이스로 가는 단계를 이제 몇 단계 정도로 나눠 가지고 주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표 페이스로 40분 달리기를 성공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45분, 그 다음에 또 45분에서 50분, 55분 이렇게 시간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페이스를 살짝 늦추고 또 단계적으로 페이스 올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훈련을 짜시게 되면요, 무리하지 않고 부담이 없으면서 또 부상 없이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계단식도 시간은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단계를 그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번 성장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종이 하나 꺼내시고요, 현재 상황을 적으시고 또 목표하는 걸 적으신 다음에 그 중간 단계를 한번 쫙 쪼개보세요. 쪼개보시고 그 단계까지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셔가지고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짠 그 어떤 수준들, 단계가 올라가는 수준들이 여러분의 몸에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몸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조금 더 천천히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더 계획을 조금씩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하셔서 나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보고 만든 계획이라든지 뭐 가민이나 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혹은 다른 앱을 통해서 뭐 더 플랜들을 짜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보시고 안 맞으면 수정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거기다 맞추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 과정을 저도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 드리자면 그게 절대 모든 사람이 맞지는 않고요. 오히려 100명 중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짠 훈련 방법이 잘 맞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20에서 30%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70에서 80%는 그 방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내 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앱이 잘못된 거예요. 앱이 절대로 정확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심지어 제가 나중에 만들 민티런 앱이 나와도요. 거기 나오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내 플래닝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인 달리기 시간이나 거리를 이제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달리기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인터벌 훈련 같은 것들을 하시거나 언덕 훈련을 하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달리기 강도를 높이는 건데요.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달리기 경력이 쌓인 후에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게 좋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뭐 야소 800이라든지 이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일정 페이스 이상의 속도로 달리지 않으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부상을 좀 부추길 뿐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예전에 민티런에서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 링크를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설명란에다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예전에 올린 팟캐스트에도 보면 30분 달리기 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제가 좀 가이드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